80대에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지요. 사실 젊을 땐 돈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다가 아니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의 내 청춘 내 인생이 안타깝게 지나갔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 포기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80대의 한 어르신께서는 돈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르는 사이에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60대, 70대, 80대 이후에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어르신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닫는다면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채워가실 수 있겠지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돼줄 만한 7가지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사연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제가 80세가 되어 보니 노년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더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지요. 최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손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연을 끊어낸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악연이 되는 인연은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은 가까이 지내기 전까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난 뒤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큼의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인연은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요. 먼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약한 사람 혹은 우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답니다. 주위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손님으로 왔다는 것이 대단한 사실인 것 마냥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이 나쁜 이유는 약자는 무시하지만 강자에게는 살랑살랑 꼬리를 친다는 점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최대한 깍듯하게 말하다가도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리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단번에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빠르게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약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화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정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지요.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매번 자신이 선을 3개 넘고 상대가 화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음에도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냐? 너 정말 못됐구나.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바라는 것과 같지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당연한가? 내가 정말로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땅한 행동을 한 것임에도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아야 할 때 내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지요.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고 본성이 드러났다고 보면 됩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만한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었죠. 친해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갑작스럽게 말을 뚝 자르거나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 그거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라며 나를 부족한 사람처럼 몰아갔지요.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 반박을 했을 수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니 화내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됐지요. 그렇게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심해졌고 선을 넘어 결국 그 친구와는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나 자신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만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넌 내 아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너보단 잘 알아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만 힘들고 짜증이 나지요.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인연은 끊어낼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기면 될 걸 지나치지 못합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걸 콕 집어서 말해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마디만 하면 되지요. 이것이 나한테 안 좋은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손절해야 할 사람들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공무원 돈도 못 버는데 경쟁률은 엄청 높잖아. 되고 나면 좋지도 않다던데. 고작 그거 하기보다는 나는 돈 잘 버는 직업 하겠다. 그리고 너 집중력을 내가 아는데 넌 공무원 공부를 썩 잘할 집중력은 아니야. 그거 너한텐 힘들어라며. 마치 자신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처럼 어줍잖은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기분이 불쾌하겠지요. 이처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넘기면 될 걸 굳이 한마디 얹어서 적을 만들고야 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절대 남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경우가 많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회성이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말로 축하해주고 방법을 물어보며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성도 부족하고 남 뒷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무슨 꼼수를 써서 그렇게 돈 빨리 모았냐? 혹시 뭐 진짜로 불법적인 일한 건 아니지라며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화법을 구사하지요. 하지만 이런 말투 자체가 결국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인연은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손절할 수 없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런 식으로 비꼴수록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일이 말로 맞받아쳐 줄 필요도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코웃음 쳐주는 것이죠. 이렇게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줄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또 이렇게 베베 꼬인 심리가 화법으로 표출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에 관한 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못되게 굴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당하면 그건 자신이 신경 쓰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며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주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 했네가 아니라 이 정도도 받아주네. 얘한텐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세요. 내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지요.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릅니다.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말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안 좋게 만드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나면 분함과 억울함이 최소 일주일은 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부탁을 매번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못된 사람들의 부탁을 계속해서 들어주지 마세요.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 들어준 사람들입니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죠.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마저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뿐이죠. 그러니 자신의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전체로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인연이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변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내가 했던 말의 90% 이상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노년으로 향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말은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사생활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때때로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속에 묵혀놨던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그 순간은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말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한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는 후련할지 몰라도 뒤를 돌아 잘 생각해보면 후회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 친구는 다른 친한 친구에게 내 사생활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정말 친한 사이나 자신의 가족에게도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갑작스럽게 친해졌을 경우,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사생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라 나를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지만, 말은 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말도 튀어나오고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하는 나쁜 말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이것도 다듬을 줄 아는 멋진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무심코 하곤 하는데요. 바로 말 가로채기입니다. 사실 대화할 때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은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갑작스레 중간에 끼어듭니다. 성급하게 틈만 나면 말을 가로채서 훅 들어옵니다. 이러면 줄을 섰을 때 갑작스레 새치기 당하는 것처럼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버릇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수다와 잡담이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잠시 즐겁게 만들어주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일부러 힘들게 에너지를 소모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서 즐겁고 들어서 재미있고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깐깐하게 따지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옳은 판단 좋은 지적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거나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말만 합니다.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인을 낮게 보면서 가르치려 하고 계속해서 잘난 척합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요. 말은 차라리 하지 않을수록 그 사람의 품격이 더 올라갑니다. 이런 가정도 조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였으면이라며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인데요.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이다. 즉,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내가 말을 꺼내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상대는 충고를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막상 내 생각을 말하게 되면 상대는 내 진심은 몰라주고 어줍잖은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니 상대와의 대화를 위해 이 말을 연습해 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상대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상대가 나를 호의적으로 보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관념이 바로 선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도 끔찍하지만 그에 앞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국의 구조상 자식들에게 내 노년을 전부 기댈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쁜데 부모 용돈까지 책임지라고 하게 되면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크게 아프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제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술 써먹는데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쓸 곳에만 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돈은 써야 하는데요. 간혹 90이 넘은 나이에 난방비 아끼겠다며 하나도 안 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후에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노년에 오히려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반면 술이나 담배 등 몸에 해로운 것을 자꾸 찾으며 그것에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이것이 모이면 정말 큰 돈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큰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지요. 먼저 아무리 작아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조금의 비상금이라도 있다는 것,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100만 원씩 악착같이 비정기적으로 모으는 것보다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 벌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당장의 행복을 너무 포기하지 말고 작지만 확실한 준비를 하세요. 특히 의료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준비하면 너무 늦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내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내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골골거리며 100년 넘게 아픈 몸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튼튼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간단하고 사소한 건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하루 10분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1위가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손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는 박수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 박수 창시자의 말에 따르면 박수는 손바닥에 마찰 진동을 주고 마사지의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말합니다. 박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쳐도 되지만 알고 치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손바닥 전체로 치는 박수를 합장 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멋진 노래나 강연을 들으며 박수 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크고 길게 박수를 쳐보세요. 다른 사람이 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크고 자신 있게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노년에도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당당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지요. 다음으로 졸음이 온다면 하루 10분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에 졸리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며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오후가 되면 졸립니다. 이것은 현상이므로 갑작스레 그런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생리적인 현상은 해결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따르게 되어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졸음을 참고 있으면 마음은 초조해지고 집중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10분만 눈을 감고 자면 해결되는 일로 오후 내내를 망칠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한 CEO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낮잠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도 했지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자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분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잠을 잠으로써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 잘 때도 도움이 되지요. 사람은 너무 피곤해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루 10초 활짝 웃어보세요. 속담이나 명언을 살펴보면 웃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도 있지요. 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들어봤나요?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웃기만 해도 만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웃음이란 정말 좋은 것이죠. 한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체의 미용에도 도움된다고 하며, 사람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했지요. 웃음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귀티나고 아름답고 젊어지게 만듭니다.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렵지도 않지요. 웃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생각났을 때 지금 당장 바로 웃으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했지요. 이 말은 행복하기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에도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한번 웃어보세요. 건강은 물론 노년의 행복까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노년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 진정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화를 늘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즐겨보세요. 노년이 되면 이제는 자식들도 집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에는 부부 둘이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둘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집에 있으면서 서로 싸울 일이 생긴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둘만의 대화 시간을 정해보세요. 부부가 대화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대화 시간표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그날의 대화 시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소통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했으면 먼저 생각난 사람이 문자로 연락해 오늘의 대화 시간을 확정짓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루의 일정을 계획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 같은데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결론부터 말하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에 대화 방식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대부분 여자는 대체로 과정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순서대로 말하며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론부터 알고자 하는 요점 위주의 대화를 좋아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로 간의 차이를 알게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배려할 수 있지요. 또 시간이 정해졌다면 조용히 대화할 장소를 정해보세요.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면 좋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싸운다고 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인데요. 산책로를 걸으며 밖에서 말을 하거나 카페와 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장소를 바꾸기만 해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소통을 할 만한 친구도 주위에 있으면 좋습니다. 대화할 친구는 즉 말동무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인간관계도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명함 가득했던 지갑이 이제는 허전하다는 분들도 많지요. 연락처도 수백 개였는데 정작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소통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줄 친구라면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요. 돈도 지위도 다 잃었을 때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 한두 명이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인연을 지금까지 못 찾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들면 됩니다. 가볍게 일상을 공유해 볼 말동무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끔 가는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소중한 기회를 잡아보세요. 노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다스림이 아닐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요. 사실 젊었을 때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며 자신을 몰아세우며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돌볼 필요가 있지요. 경쟁보다는 배려와 놓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여유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일상에서 습관을 차근차근 들여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3번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해주어서 고맙다.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고맙다. 유튜브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엔 최고이지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산책하면서 자연과 새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자연 속의 나 자신을 느껴보는 것이죠. 더 벌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아직도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잃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면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요.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 그리고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악착같이 돈을 지키기보다는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보고 내가 진정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차근차근 하며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100세 시대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셨던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행복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